우리나라 전국 대학의 학과 수는 약 13,000여 개 이상. 전공을 살려 직업을 선택한 이들도 많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과연 체육학과를 졸업한 경우 어떤 직업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 스키 선수 출신 스포츠 마케터에게 들어보는 체육인이 갈 수 있는 직업의 길. 강연을 통해 직업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가상 취업 프로젝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준비된 일꾼 취업준비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동원입니다. 11월로 벌써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다들 건강관리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임송아 코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네. 벌써 11월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11월 하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스키나 스케이트와 같은 동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한 스포츠 업계 종사자들도 참 유망 직종이라고 들었어요. 동계 스포츠라는 걸 사실은 아시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비인기라든지 뭐 비인기라기보다는 즐길 수가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아서 유럽권 쪽에 국한되어 있는 스포츠다. 사실 이런 인식들이 많았어요. 근데 2018 평창 올림픽 기체 이후 바로 2022년에 이제 베이징으로 아시아에 가장 가까운 인접한 두 국가에서 바로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이제는 뭔가 유럽만의 스포츠가 아니다. 동계 스포츠가 아시아인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서 워낙 이제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은 정말 뭐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제 중국인들까지 이렇게 합세를 해서 뭔가 동계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그 왜 우리가 흔히 아는 동남아시아권 있잖아요. 눈이 오지 않는 나라, 겨울이 없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혹은 중국 쪽으로 스키 혹은 뭐 보드 등의 동계 스포츠를 즐기려고 여행을 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정말 앞으로도 더욱 유망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겨울 스포츠 이야기로 최종 면접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취업준비생들에게 강연을 들려주실 분이 스키 선수 출신의 스포츠 관련 마케터이기 때문인데요. 좀 색다른 강연이라 기대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전공이 이제 의상 디자인인데 재봉틀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겨울만 되면 이제 집을 박차고 나가서 스키장에 살았었거든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스키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이제 쌀쌀한 공기가 이제 얼굴을 스치면 저도 좀 설레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또 하필 오늘 너무 반갑게 스키 쪽에 관련돼서 또 이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스포츠 선수 출신의 스포츠 마케터 이광봉님의 강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체육 분야 관련해서 체육 직종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직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하게 될 이광복이라고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저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인데 체육 전공자로서 이제 운동 선수의 생활과 그것과 관련된 또 직장 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 직업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체육 직종 관련 직업을 생각하면 보통 무엇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체육 쪽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몸을 쓰는 직업을 많이 생각하게 되실 것 같아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가장 저희 일상과 밀접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신다면은 뭐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이런 트레이너들의 직업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수영장이나 이런 골프장의 강사들, 또 필라테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강사들의 직업들도 많이 갖고 있는 체육 분야의 여러 직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드릴 직업은 아마 운동선수로서 하면서 그런 몸을 쓰는 직업 플러스 그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좀 그 브랜드와 관련된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직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화면을 일단 보시면은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대학교 때 스키 선수를 시작하게 되어서 일단
보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이 직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주변에서 이제 스키 쪽 동계 스포츠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해서 스키 선수를 시작해서 지금은 스키에 대한 기술과 이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종목의 이런 기술 발전 그리고 그런 교류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데몬스트레이터들이라는 직업을 했을 때 처음에 선발되는 과정인데 전국 스키 기술 선수권 대회라는 이런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쪽 보시면은 화면에서 생각보다 거의 처음 보시겠지만 스키장에서는 저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과 업체들 그리고 각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스키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 뭐 레이싱 경기나 F1도 마찬가지고 모든 스포츠 경기가 각 브랜드별로 이제 자사의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한 장의 그런 게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소속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은 마치 그 브랜드가 조금 더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선수 개인으로서도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각자 본인이 연마한 기술과 그리고 그거에 맞는 그 각 브랜드들의 장비를 사용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최대 크기 어떻게 국내에서 하는 동계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들 이거는 현장에서 이제 시합을 진행하게 되면서 활주하고 있는 뭐 전부 제 사진입니다. 저의 모습들인데 시합 도중에 이제 저 아래 보시는 저 깃발을 통과하는 시간을 재는 종목도 있고 위에 보시면은 위에와 아래 자세를 보시면은 뭐 생소하시겠지만은 뭐 롱턴과 모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하면서 저의 포지션이나 퍼포먼스를 발휘해서 관중분들로부터 좀 환호성도 자아내고 그리고 저 스스로 연습했던 모습들을 다 100% 발휘를 하면서 좋은 포인트를 얻어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라는 거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을 연구하고 일반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는 장면 자체가 보시면은 저 위에 모여 있는 대원들이 이 국제 인터스키 콩그레스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매년 있는 건 아니고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뭐 2년,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대회인데 뒤에 보시면은 최근에 했던 인터스키 이제 콩그레스에서 불가리아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우리나라 데몬팀도 참여를 해가지고 각 저 보시는 거의 전 세계 스키를 타는 모든 나라는 가입되어 있는 그런 행사여서 각 나라가 준비한 그런 거를 교류하고 저 아래쪽 사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와 있으시죠? 그래서 나라별로 이제 팀복을 맞춰서 각 나라를 상징하는 뭐 색깔에 그런 걸 맞춰서 이런 걸 교류를 하고 처음에 오프닝 행사도 크게 하면서 나라별로 준비한 거를 자료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이 한국 데몬스트레이터 팀 방금 말씀드린 저의 직업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을 잘 맞추고 이런 스키 설상에서 어떻게 보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저런 동작들이에요. 그래서 연결돼 있는 동작을 다들 합을 맞춰서 설상에서 혼자 타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동작을 맞추고 급경사면에서 저런 여러 가지 대형을 맞춰서 저런 쇼를 진행을 하면은 나라별로 이제 스키의 기술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나라는 어느 정도의 그 퍼포먼스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를 서로 좀 뽐내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저녁에는 각 나라별로 모여서 이번 너희 나라가 했던 이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잘 해줄 수 있겠냐 하면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영어 자료와 이런 건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런 거에 포인트를 준다 하면은 나라별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몬스트레이터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키 저변인데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 거고 국내에서 또 하는 행사에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1년에 한 번씩 일반 분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과 아니면은 검정 시험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하는 이제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그냥 타게 되면은 좀 재미가 있다가 목적 의식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들 뭐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필라테스도 주변에 어차피 내가 선생님을 할 건 아니지만은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스키도 마찬가지로 꼭 강사가 할 건 아니지만은 자격증을 응시하시면서 뭔가 스스로의 좀 목적 의식을 가지고 기술 발전을 하면서 하면 좀 더 진행했을 때 성취감을 좀 느끼게 되는데, 그런 행사들 주변에 보시면 이제 매년마다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시험도 보고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 데몬스트레이터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시범도 보여주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채점도 하고 경기 검정도 진행을 하는 이런 현장인데, 그런 것도 이제 국내에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스키 선수로서 활동하면서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해서 하는 활동들의 일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시작을 해서 체육 전공을 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체육 쪽 전문 분야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다들 마찬가지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걱정은 주변에서도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운동 그거 해서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지만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무엇을 할래? 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제 주변에 다른 종목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들 젊었을 때는 당연히 수익도 좋겠지만은 언제 부상을 당할지 모르고, 또 마찬가지로 이거를 천년만년 나이가 들어서 뭐 일반 직장 생활처럼 40대, 50대, 60대가 돼서도 할 수 있는 직업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지원해 주시던 회사에 함께 일하게 되어서 현재는 직장 생활도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우선은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마케팅 쪽 일이 우선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선수들이 뒤에 막 나와서 뭐 입상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저희 브랜드가 후원하는 선수들을 직접 제가 어떻게 보면 선발은 아니고 계약을 따내서 좋은 플레이어들을 많이 저희 쪽 브랜드에 영입을 하는 첫 번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마케팅의 일환이에요. 주변에 보시면은 모 스포츠 브랜드들에서는 해외 유명 뭐 스타들이나 뭐 운동선수들 주변에 많이 아시겠지만 뭐 축구에는 뭐 메시나 호날두, 뭐 농구에는 뭐 커리나 이런 선수들을 후원을 하면서 자사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신장을 시키면서 가치를 높이고 판매도 직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할 때 알게 되었던 많은 인맥이나 동료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유명한 플레이어들을 영입해서 그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보시면은 밑에 유명 선수 영입을 위한 마케팅 했었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서로의 팀워크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결속력이 생겨서 그거에 맞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었고, 홍보로 이어지는 거는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홍보를 하지 않아도 선수 개개인이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많이 대중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를 통한 미디어나 이제 SNS 활동은 동반을 하면서 마케팅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마케팅 스포츠 쪽에서 하는 일들 중에 제일 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 위에 보이시는 이벤트,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온라인 행사는 뭐 요즘에 너무 많이 보셔서 아시겠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시승회나 선수를 통해서 만나는 이벤트. 그리고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고 해외에 계신 분들이에요. 해외에 계신 분들인데 저희가 또 이제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가서 만들 수 있는 거를 제가 직접 다 컨택을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쪽 일이나 제품 개발의 일을 제가 이제 맡아서 어떻게 보면 생소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 아시겠지만은 뭐 체육 쪽 관련된 분야 아니면은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처음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저가 처음으로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저런 부분을 맡아서 하려고 해보니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몸으로만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각 분야 전공 분야가 아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런 걸 진행했을 때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처음에 당연히 들어오면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근데 하지만 거기서 좀 긍정적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의 말씀은 체육 쪽 전공하신 분들에 대한 좀 공통된 얘기예요. 좀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활기가 넘치고 사교성이나 좀 부침성이 좋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분야분들의 장점은 이런 영업 능력이나 좀 부침성이 굉장히 좋아서 누군가한테 가서 뭐 말을 하고 이런 걸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특화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굉장히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또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쪽 분야에 계신 체육 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방면의 일을 직종을 하게 됐을 때 아마 분명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장점으로 하자면은 몸으로 뛸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주눅 들지 않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사교성이 굉장히 좋아서 일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뭐 업무적인 게 전산적인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런 일에서 이런 체육 쪽 전공자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무 능력은 좋은데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나 이런 체육 쪽 관련된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능력이 있으시다고 판단을 하셔서 회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본인의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주변에 저 말고도 이제 체육을 전공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 그래서 그만둔 다음에도 체육 쪽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또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저처럼 체육 쪽 관련된 일 같지만 또 아닌 것 같은 이런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업무상으로 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들 끝나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좀 그런 거보다는 그동안 본인이 했던 거를 살려서 최대한 연관된 직종을 가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에 대한 장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살려서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말고 제 선배들도 은퇴하시거나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서 저분들이 이제 뭘 할까라고 보면은 각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변에 보는 영업직 직원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뭐 매장의 매니저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응대하는 직업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배웠던 체육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 본인이 쌓아온 이런 커리어를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진 마시고 그걸 가지고서 전혀 다른 방향의 일이지만은 그쪽 분야에서도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직종이 있고 직군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한 직업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아쉬워한다는 것보다는 그 새로운 직종에 가서도 뭔가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같은 직종에 일하는 분들에 비해서 다른 경험을 많이 전달을 해주면서 본인만의 특수한 좀 뭔가를 역량을 발휘한다면은 어느 직군을 가서라도 좀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 대한 뭐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활과 지금 현재의 상황 이런 거를 저는 체육 쪽 관련된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본인들이나 본인 주변에 있는 체육 쪽 관련된 분들이 한번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의 일과 조금 더 그런
한 세대 다음 분들이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좀 요즘 맹목적인 좀 걱정보다는 다음 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좀 제시되는 방향들을 많이 주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좀 참고하셔서 좋은 직업과 좀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은 나중에 뭐 저를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네. 좀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하실 수 있는 분야라서 맞아요. 저런 것도 있구나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강연자분들의 강연을 접했지만 스키 선수로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관련된 직종으로 직업을 바꾸신 분은 좀 처음이어서 신기하고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네, 그 스키 선수라기보다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물론 스키 선수죠. 그런데 그게 꼭 뭐 예를 들면 뭐 동계올림픽에 나가거나 뭐 아시안 게임에 나간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스키장에 가면 강습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강습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말하자면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뭐 조금 스키를 탈 줄 알아서 그거를 나보다 좀 기초자인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이제 그 스키 강습자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지도를 누구나 할 수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 말하자면은 뭐 국가까지는 아니지만 스키 전문 뭐 협회에서 이 사람들을 스키 강사의 표준으로 둔다라고 국가대표 데몬스트레이터로 선정을 해놓은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점이라기보다 강습이 중점인 선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너무 재밌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겨울 스포츠에 관련된 직종들이 더 많이 소개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광복 오늘 강연해주신 강연자분께서도 데몬스트레이터에 진짜 오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말하자면 스키계 뭐 1%, 0.1%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거기에서 또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직업을 만들어 가서 이제 겨울에는 정말 말 그대로 스키 타고 그리고 비시즌에는 회사 일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로망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껴맞춰서 모든 걸 이뤄내셨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이게 뭐 정말 이분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내 길을 개척해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직이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길 혹은 나만의 직업, 나만의 직무를 찾아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전적인 자세가 뭐 우리 세대들이 워낙 좀 요즘에 취업이 어렵고 하니까 좀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한번 들려주시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뭘 해보려다가 잘 안 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안 돼서 그냥 다시 취업을 한다. 혹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조금 그 방향성을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정말 많은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작 단계에 있어서 우선은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자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뛰어드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대신에 내가 만약에 시장에서 정말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자세는 최대한 없이 몰라 난 정말 이것만 보겠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오롯이라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러다가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세상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포기했어라기보다는 내가 있을 자리를 찾았어라는 자세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었다라고 치면
공무원이 꼭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 합격을 해서도. 그런데 또 그게 안 됐다고 차선책 이게 아니라 나에게 사실은 그 두 번째 직업, 내가 두 번째로 선택한 직무가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계별로 나는 할 수 있다 혹은 나는 정말 이것에 오롯이 올인하겠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나에게 집중하는 자세들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또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정말 연말에 굉장히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벌써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 지키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남은 한 달 동안 목표를 위해 열심히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 취업 프로젝트 최종 면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